자, 제19강에서는 부부 갈등 시리즈 네 번째 주제로 감시자는 아내다. 이렇게 하는 부창부수를 선택했습니다. 부창부수란 말은 남편이 앞서가고 아내는 그 뒤를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의 모순성을 지적하면서 많은 여성분들이 분노하고 반발합니다. 왜 항상 남자만 앞서가고 여자는 순종하면서 졸졸 뒤따라가야 하느냐? 이런 논리지요. 그러나 그것은 이 말의 참된 의미를 몰라서 생긴 오해입니다. 여자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여자의 우수성을 잘 알기 때문에 당부하는 말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최초의 인류를 아담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벌떡 일어나서 청년 남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 보였기 때문에 배필을 만들어야겠구나. 이래서 아담을 최면수를 걸어서 쓱 잠들게 하고 갈비뼈 하나를 쓱 뽑아서 불어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처녀 하와가 됐다고 합니다. 하와의 다른 이름이 우리가 아는 이브입니다. 자, 이 외로웠던 아담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호기심이 많고 담대한 여자가 겁없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여러 가지 생물들을 주면서 다 네 거다. 그러나 요 가운데 있는 요 열매는 따먹지 마라. 하나를 금지를 시켰는데 요 호기심 많은 여자가 그걸 못 참고 기어코 하나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도 줍니다. 공범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여자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겁이 많고 그래도 말 잘 듣는 남자가 그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두려워합니다. 여자는 거침없이 꿀떡 삼켜버렸는데 이 소심한 남자는 일말의 양심을 가책에 느껴서 먹다가 목에 걸렸습니다. 제 목을 한번 보세요. 이게 요 볼록하게 울 때가 있잖아요. 여자는 울 데가 없습니다. 남자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걸 영어로 찾아보면은 아담스 애플이라고 해놨습니다. 아담이 먹다가 걸린 사과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이 범죄 사실을 알게 된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 열매를 따먹었느냐? 이러니까 뭐라 할까요? 여자 뒤에 숨으면서 여자가 시켜서 먹어놓으라고 발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정치권에서 많이 안 봤습니까? 아내가 부동산 투기에 저질렀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발뺌하는 장면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류의 조상 때부터 남자들은 비겁하고 여자가 훨씬 더 우수하고 담대하다는 것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여자가 더 진취적이고 담대한 것일까요? 더 강력한 것일까요? 우리 그 질그릇 도자기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차이나라고 하지요. 옛날에 실크로드를 따라서 서역과 이 중국이 교역을 했는데 그때 중국의 도자기가 서역 쪽으로 수출됐습니다. 마땅한 그릇이 없다가 이 가볍고 매끄러운 도자기에 매료된 서역 사람들이 이거 어디서 만드는 것이냐 생산국을 묻습니다. 당시 중국이 진나라였거든요. 영어로 취인이라고 씁니다. 거기다 제품을 A를 붙이니까 차이나가 된 것이죠. 진나라 국명이 곧 도자기 이름으로 변질된 셈입니다. 자, 이렇게 질그릇 도자기가 좋기는 한데 단점이 잘 깨진다는 것입니다. 떨어뜨리면 깨지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고안해낸 것이 진흙을 이렇게 반죽할 적에 동물의 뼈를 갈아 넣거나 아니면 철심을 박아 넣어서 만듭니다. 뼈가 영어로 보니니까 뼈가 들어가기 때문에 본 차이나가 된 것입니다. 본 차이는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습니다. 자, 남자 아담은 그냥 흙으로 빚은 차이나기 때문에 잘 깨지잖아요. 여자는 갈비 뼈로 만드는 본 차이나기 때문에 안 깨지고 더 강한 것이죠.
남녀를 함께 굶겼습니다. 남자는 보름을 못 넘기고 죽어버리지만 여자는 한 달이 지나도 살아 있습니다. 얼음 구덩이에 집어넣어도 여자가 더 오래 견딥니다. 매워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도 여자는 하루 종일 마늘이나 양파를 깔 수 있는데 남자는 30분을 못 넘기고 도망쳐버립니다. 이것은 남자의 성품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늘로부터 지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런 사실을 아셨으니까 자기 남자 끈질기게 못하다고 너무 나무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에 무거운 항아리를 옮겨달라, 이 녹슬은 나사를 돌려달라, 이런 뿔뚝심스러운 거 시키면 잘합니다. 이렇게 신께서는 남녀의 용도를 다르게 만들어서 쓰십니다. 자, 조선시대에 이 여자의 우수성을 알았던 선조들께서 남존여비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여자는 글 공부도 못하게 하고 바깥 출입도 제한하고 손발을 꽁꽁 묶어 두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제약이 다 풀리고 남녀 평등 시대가 되니까 여자의 우수성이 마음껏 발휘되고 있습니다. 각 대학의 수석 입학, 수석 졸업자 대부분 여학생들입니다. 취업 비율도 여자가 더 높습니다. 심지어 사관학교에 입학이 허용되잖아요. 수석 입학, 수석 졸업생 대부분 여자 생도들이 차지합니다. 뛰어난 무술 실력과 상황 전술 판단도 훨씬 더 여자가 돋보입니다. 초등학교 교사, 남자 선생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지요? 생활력은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은 안정된 직장에서 유능한 사원으로 촉망받으며 넉넉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윤택한 살림을 꾸릴 수가 있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로서 아이 둘을 키우는 단란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남자가 죽게 됩니다. 이 가정은 하루아침에 수입원이 사라졌기 때문에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것이지요. 자, 이번엔 똑같은 상황에서 아내가 그만 나쁜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남자는 여전히 직장에서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정의 10년 후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홀로 된 전업주부였던 여자는 팔을 걷어붙이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무슨 일이든지 가리지 않고 생계를 책임집니다. 아이들을 공부시켜 훌륭히 키워내고 며느리 사위도 잘 봐서 웃음꽃 피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잘 삽니다. 반대로 호랍이 된 남자는 신세 한탄하면서 술독에 파묻혀 애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떼국이 깨제제하고 방치된 빨랫감은 곰팡이가 피고 짜장면 그릇은 포개져 있고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혼해서 계모 밑에 아이들이 구박받는 상황이 연출될 것입니다. 사위들도 장인 없는 처갓집은 별 문제가 없지만 장모 없는 처갓집은 참 황량한 들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다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확률로 봐서 가능성이 있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본 것입니다. 이렇게 순발력과 지구력이 다 뛰어난 똑똑한 여자가 어리석은 남자를 앞세워 놓고 감시하면서 지시하면서 이렇게 가정을 꾸려갈 적에 순탄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자가 앞서가고 남자가 뒤따라가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얼마쯤 가다가 뒤돌아보면 남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왜요? 다른 여자에게 한눈 팔려서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일평생 여자의 감시권 안에 있어야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흔히 정글에 비유합니다. 정글에서는 힘이 곧 법이고 강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잡아먹느냐 먹히느냐의 생존 경쟁이 실시간으로 일어납니다. 인간 사회의 생존 경쟁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잠을 줄여가며 온갖 과외 공부를 시키는 것도 생존 경쟁 먹이사슬의 상위권에 위치하는 포식자가 되어서 잡아 먹고 살라는 소망 때문입니다. 잠깐 한눈 팔면 경쟁에서 뒤처지고 잡아먹히는 신세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정글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온갖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늘을 가리는 빽빽한 나무와 가시 덤불른 굴, 식물이 우겨져 있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독사와 정갈과 모기와 온갖 포식자들이 우글거립니다. 자, 이런 곳을 일가족이 여행을 한다면 누가 앞장서서 길을 개척해야 할까요? 남자가 해야 할까요? 여자가 해야 할까요? 가시에 찔리면서 덩굴을 걷어내고 짐승들을 퇴치하면서 앞장서 개척하는 역할은 남자에게 맡기고 여자는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진 닦여진 길을 안전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남자를 앞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창부수입니다. 이때 아내들이 꼭 명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남자를 이렇게 부려먹되 절대 길을 꺾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남편들의 소원은 자기 아내로부터 인정받아보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능력을 인정받고 리더로서 조직을 이끄는 참 존경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집에만 들어오면 존재감도 없고 핀잔이나 받고 돈 벌어오는 기계 역할이나 하는 이런 신세로 전락한다면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아내로부터 핀잔받은 남편은 자기 능력의 30%밖에 발휘 못합니다. 그러나 칭찬받고 격려받는 경우는 역량의 120%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효율적으로 일을 시키기 위해서라면 비록 마음에 다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십시오. 그리고 칭찬의 효과를 한번 검증해 보십시오. 이익은 고스란히 아내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체험해 보십시오. 남자의 승진과 출세는 자기 아내가 길을 살려주느냐 길을 꺾어버리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아내들은 자기 남편의 길을 꺾는 데 전문가들입니다. 어리석은 함정을 스스로 파는 행위지요. 자, 이제 이걸 아셨으니 오늘 바로 생각을 고쳐서 자존심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인이 교통사고로 다리를 절게 된 자기 남편에게 절뚝발이 이런 별명을 붙이고 놀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 집을 절뚝발이네 이렇게 호칭했습니다.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마을로 이사가서 박사님이라고 부르니까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 집을 박사네 이렇게 호칭했습니다. 한편 아내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렇게 패러디한 성어가 있겠습니까? 인명재천이 아니고 인명재처라고 합니다.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렸다는 것이죠. 진인사대천명이 아니고 진인사대처명입니다. 최선을 다한 후에 아내의 명령을 기다리라는 뜻이죠. 수신제가는요, 손으로 하는 일, 몸으로 하는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가화만사성이 처화만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내가 화목해야 만사가 순조롭다는 뜻입니다. 순천자흥, 역천자망, 이것은 순처자흥, 역처자망이니까 아내에게 순종하는 자는 흥하고 아내에게 거스른 자는 망한다는 뜻입니다. 아내를 와이프라고 하죠. 삶을 라이프라고 하죠. 와이프의 순종하면 라이프가 편안하고 즐겁다. 그런데 와이프의 말을 거스르면 나이프 맞는다. 나이프는 칼이잖아요. 예, 이런 영어도 있습니다. 자, 멀지 않은 훗날 품 안의 자식들 다 떠나버리고 덩그러니 노부부만 남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서로 등글거주고 의지하며 살아야 할 상대는 싫든 좋든 배우자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남편들은
아내의 감시망 속에서 행복을 만들어 가시고, 모든 아내들은 여유를 가지고 감시망을 좀 느슨하게 운영하면서 칭찬과 격려로서 남편의 힘을 북돋아주며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